이라든지 그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신 환경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 마켓들이나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지금 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시장이라는 부분이 또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사용자가 5억 명 있으니까 큰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앱스토어의 다양한 앱스토어, 그 앱스토어를 진출하다 보면은 또 결제 방법에 대한 다양성, 그다음에 그걸 또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미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테고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중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복불복이라 해서 정말 좋은 분들은 피드백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중국인들은 자기가 결혼을 하고 뭐 자리 비우고 출산휴가를 가고 그러면은 모든 업무가 볼수록 우리는 보통 가면 자리를 공석을 비우면은 대신 땡겨서 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팔로우를 하지만 그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손대잖아요. 손대면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문화적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많지만 기본적으로 왜 중국인들이 저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할까라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문화와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비록 다루지 않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한 덩어리 나라라고 보긴 사실 힘든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북부지방에 있는 특경 지역 이상에 있는 지역, 상해 지역에 있는 그런 화동 지역, 그다음에 또 광동 지역이라고 해서 세 개씩 번역이 좀 나눠 있고 그들 북방에 있는 사람과 남방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다음에 생활 패턴, 그다음에 지역적인 환경 차이. 그래서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지역 가면은 어디 통신사가 잘 안 터지고 어디 가면 어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색깔이 완전 달라서 약간 미국의 서부와 동부도 다르듯이 그런 형태로 사실 권역이 좀 많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보통 이렇게 받아요. 이게 우리가 북경에서 있는 베이징에서 중간촌 실리콘밸리라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중간촌에서 VC에서 투자를 받았지만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방에 있는 아니면 상해 지역에 있는 VC도 같이 컨설팅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로컬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과 계속 그 협업을 통해서 가고 있고요.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스타벅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지역의 그 위탁함에 있는 회사들이 달라요. 그 보면은 상해 지방은 아무래도 대만의 통이라는 그룹에서 그 상해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고 남방 지역은 또 다른 지역, 북방 지역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사실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번역을 서로 나눠서 법인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위탁을 서로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색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중국이라서 지금 제가 오늘 쭉 드렸던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슬라이드로 다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런 자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백엔드에 있는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바라보셔야지 이 서비스들에 대한 진출에 대한 방향성이나 진출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띠디, 저 이런 걸 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날에 탈 때 한번 기부할 때 또 최근에 타봤었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쓰고 있고, 왜 쓰고 있는지.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한 300억 정도에 대한 투자를 받았던 회사기도 하고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창바 같은 경우는 우리로 보면 약간 우리나라 앱으로 설명을 드리면 폭성과 비슷한
서비스인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중국은 정확하게 좀 퍼센테이지를 나눠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사실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속 진행할 거냐. 쉽게 내가 또 한국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알리바바가 아니고 아프리카 TV에 있죠. 별 주는 거. 그래서 그거 폰으로 따라서 계속 줄 수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자기 좀 노래 부른다라는 사람들은 요즘 최근에 보면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보이스 오브 코리아겠듯이 그쪽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2012년도에는 보이스 오브 차이나도 있었고요. 기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판권도 사가지고 중국에서도 그 나는 가수다? 예, 그런 것들도 쭉 해왔던 거였는데 그 트렌드가 사실 비슷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노래 부르고 가는 게 아니라 별풍선, 뭐 별도 받고 풍선 받아서 아이템 받아가지고 그걸 30% 정도를 현금화시켜서 자기들이 계속 베이비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에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서비스, 이런 게 불편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약간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그려놓고 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들 보면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으면 사실 쭉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중국 내부에서만 충분히 자체적인 시장으로 커버가 가능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나 사실 다른 나라의 시장을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위챗이랑 많이 좀 싸우고 있는 형태죠. 위챗과 카카오나 라인이 계속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는 그 동남아 시장에서 많이들 싸우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위챗의 강점은 당연히 화치화가 많은 화교분들이 중앙권의 그런 상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고 라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스티커나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형태와 한편으로는 카카오가 조금 요즘 부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분리될 수는 없지만 라인은 이미 10년 이상 현지의 로컬 담당자들과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계속 퍼블리싱을 하고 있지만 이제 라인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밑에 있는 그런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약간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다소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포코팡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는 대부분 다 포코팡 카카오 버전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고요. 해외 글로벌판은 다 라인판, 그 포코팡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좀 크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다 카카오가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위챗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해외 트렌드와 국내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크게 보시면은 좀 이제 진출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Q&A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